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남중국해에서 아주 무자비한 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의 해상민병, 그런 해상민병에 대해서 영국은 SAS 그리고 SBS 같은 영국 최강의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오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서 그들을 완전히 경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 해상민병 큰일 났네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각각 준비하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최정예 특수부대 SAS와 SBS를 중국을 겨냥한 특수공작 임무에 투입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특수부대들이 과연 중국을 겨냥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영국 국방부가 육군의 스페셜 에어 서비스, 일명 SAS와 해군 스페셜 보트 서비스, 일명 SBS 등 최정예 특수부대 전력을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을 겨냥한 특수공작 임무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중국 매체들이 18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더 타임즈는 영국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영국 특수부대가 특정 국가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비밀 특수 임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며 그 특정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며 영국 특수부대들은 이 임무들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1941년 창설되어 현대 특수부대의 원조라고 불리는 SAS는 세계 연대 규모로 편성된 특수부대로 대테러 작전은 물론 각종 특수 공작과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고, SBS는 한개 연대 규모로 편성되어 SAS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은 각계 전투원들의 전투 능력도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공할 수준이지만 고도의 심리전, 정보 공작 등의 능력도 매우 뛰어난데요. 최근 영국은 SAS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이런 특수 공작, 정보 수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부대의 원조 SAS와 SBS가 중국을 겨냥해 투입된다는 소식에 중국은 발끈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중국 해군과 관련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국 해상민병들이 주변국에 대한 도발을 벌이다가 수장되면 그 일대에 영국 특수부대가 활동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SAS, SBS 그러니까 이 SAS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특수부대의 원조 특수부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수부대 최초의 현대적 특수부대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부대죠. 스페셜 에어 서비스 그러니까 공수해서 최초의 2차 대전 때는 적진 후방에 침투해서 이제 각종 특수 임무를 수행했는데 지금 이제 대테러 임무 거기다가 다시 개편해서 정보 수집, 특수 공작 이런 것들까지 하는 부대로 더 이제 확대 개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대들을 중국 관련한 뭔가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보 공작, 정보 수집 임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수 공작 임무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게 남중국해 해상민병들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21세기 사략성 같은 해적선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정규군에 대한 어떤 타격 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이런 경무장의 특수부대들이. 그래서 그런 해적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최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남중국해에서 압력하고 있는 중국의 해상민병에 대한 타격, 제거, 이런 것들, 무력화, 이런 것들은 특효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도 제가, 상상하건대는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SAS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IS가 준동을 할 때, 이 IS 준동 지역으로 들어갔죠. 이라크나 이런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서 특수 임무를 하는데 한 개 팀 해봐야 10명 미만이죠. 그 한 개 팀에게 그 살인면허를 준 거예요. IS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제거해라. 마음껏 제거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 한 개 팀이 그냥 그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각종 수단으로 아주 최단 기간 내 200여 명의 IS를 사살하는 그런 전과를 올리기도 했고요. 또 모술에서 이라크죠. 또 이제 IS들하고 전투가 붙었는데 이때 10명 그리고
이제 뭐 총격전 벌이다가 탄약이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없어. 상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병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군은 10명. 그런데 적군, 그러니까 IS는 50명. 그래서 IS가 아이고 10명이구나 해가지고 이 SAS 부대를 이 50명이 10명을 포위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백병전이 붙었는데 이 백병전의 결과는 이 10명의 SAS 특공대는 한 명도 사상당하지 않고 나머지 적 50명의 이 IS 대원들 중에서 35명을 죽이고 15명을 체포했어요. 이런 전투를 할 때 이제 이 체포당한 IS의 증언에 따르면 한 명의 SAS 대원은 어떤 식으로 싸웠냐? 한 손으로는 이 IS 대원의 목을 잡아 눌러서 드럼통에 있는 물에다가 박아 넣어서 익사를 시키면서 또 한 손으로는 이 벽돌을 들고 다른 IS 대원의 머리를 돌로 찍어 죽이더라. 뭐 이런 정도의 엄청난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2019년도에는 이제 케냐의 특수부대의 교관으로 파견되어 있던 SAS 대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주말에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와서 이제 이 나이로비 시내를 거닐고 쇼핑하고 있는데 여기에 테러범들이 쇼핑에서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케냐의 특수부대에 출동했겠죠. 근데 케냐 특수부대들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교관이니까 그럼 무장 좀 줘 해가지고 케냐 특수부대 무장을 휴가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바로 그냥 지원받아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4명의 테러범들 중에 2명 사살하고 끌고 나왔다라는 이런 엄청난 능력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대가 바로 SAS인데, 이 SAS 그리고 SBS 해군이죠. 이런 특수부대를 영국이 대거 중국 관련 작전에 투입한다. 남중국해에서 지금 뭐 무자비하게 노략질을 하고 있는 해상 민병들 큰일 났네요. 안 하길 바랍니다. 그런 행위들이. 근데 이거 영국만 있냐? 미국도 있네요. 중국이 들으면 발끈할 만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중국해의 골칫거리 중국의 해상 민병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해 곧 남중국해 일대에 전개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탑재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함교 전면 CIWS를 철거하고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인 오딘 시스템을 장착해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네이비 리코그니션이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3함대 배속되어 있으며 올 3분기 중 7함대 전개할 예정인 이지스 구축함 스톡데일은 일명 오딘, ODIN, Optical Dazzling Interdictor, 즉 광학 교란 차단기를 장착했는데요. 이 무기는 기존의 레이저 무기와 달리 드론은 물론 민간인 표적에 대한 제압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저 무기입니다. 완전 독립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오딘은 고에너지 레이저를 집중해서 목표를 파괴하거나 기존의 레이저 무기와 달리 높은 광도의 빛을 레이저 형태로 방사해 일시적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적 드론의 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인데요. 이 무기는 지난 2019년 아이디어가 제기된 뒤에 불과 2년 만에 양산품이 생산되어 작전 배치 군함에 처음으로 장착되게 됐습니다. 이 무기는 중국 공산당의 사략선 집단인 해상민병이 남중국해 전역에서 횡포를 부림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존 리처드슨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해군에 정식 경고 서한을 보내 남중국해에서 불법 활동하는 해상민병 세력을 중국 정규 해군과 동일하게 간주해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한 직후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오딘의 실전 배치로 인해 미 해군은 인명살상에 대한 우려 없이 중국 해상민병을 퇴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살상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살상 레이저 무기는 그 효과가 강력하면서도 인명피해 우려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이 무기, 우리 해군과 해경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이겁니다. 이거 레이저 무기인데 여기 뭐 렌즈 같은 게 있죠. 바로 여기서 레이저를 쏘는 건데 미국이 지금 함정에다가 군함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을 해서 CIWS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펠랭스나 우리로 치면 램 이런 단거리 요격 무기를 가지고
SM-2나 ESSM으로 유격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돌입해서 들어오는 적의 함대함 미사일이나 이 대함 미사일을 마지막 타격하는 최종 방어 체계가 CIWS인데 여기에 원래 펠랭스 2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었죠. 그걸 떼내고 이 레이저 무기 오딘을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 해군이 이런 연구를 할 때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은 덩치가 좀 작으니까 이 구축함에 들어가는 레이저 무기는 여러 가지 전력 생산, 전력 소모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60kW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군함에 이 전투함에 들어가는 것은 60kW 이하, 그리고 상륙하면 덩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60kW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오딘의 상세 재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규정에 따라서 60kW 이하의 전력을 먹는 그런 레이저 무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오딘은 이 레이저를 가지고 적의 미사일을 찢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의 광학 센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갑자기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를 확 보면 눈이 확 뭐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나 밝은 빛을 그냥 눈에다가 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라면은 눈이 한 몇 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쇼크로 인해서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이게 렌즈가 있는 광학 센서라 하더라도 카메라라 하더라도 그 카메라 렌즈가 또 회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센서가 무력화돼 버리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드론을 향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쏴버리고, 감시 드론, 그리고 감시 센서, 그리고 요즘은 마지막으로 돌입하는 이 함대함 미사일도 최종적으로는 TV 스티커 해서 렌즈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렌즈를 향해서 이 레이저 무기를 쏴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자, 그런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결국 이제 사람에게 이 레이저 아주 강렬한 환한 빛을 쏴가지고 사람의 눈을 그냥 뭐 몇 시간 동안 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 해경이 단속하는 NLL 지역에서 중국 이 불법 어선들 들어와서 함부로 조업하다가 우리 해경들에게 죽창 찌르고 하는, 이거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기다가 우리 해경들이 레이저를 그냥 쏴버려서 그 나쁜 이 중국 불법 어선들의 어부들을 죽창 들고 우리 해경에게 덤벼드는 그놈들에게 눈을 장시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때 이제 등선해서 체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해경에게 정말 필요한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해경 경비함 덩치는 크지 않지만 여유 공간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정도의 여기는 뭐 미사일까지 여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60kW까지 한다지만 우리는 사람 눈만 아주 그냥 또 이런 식으로 몇 시간도 필요 없죠. 한 10분, 20분 정도 그냥 쇼크를 주면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제너레이터, 발전기만 들어가 있으면 워낙 해경 경비함 공간이 여유로우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 불법 어선들 단속하는데 우리 해경이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 민병들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SAS 특공대, SBS 특수부대, 그리고 오딘 남중국해의 평화를 위해서 큰 활약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